아침부터 대저택에는 묵직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들 정우의 5주기 제삿날. 5년 전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김만석 회장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위험 대신 회한만이 가득한 텅 빈 눈빛으로 제사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냄새가 콧속을 찔러도 만석의 눈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보다는 횡한 아들의 영정을 맴돌았다. 내가 그날 그 사업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만석은 자신의 평생을 지배해온 성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때 유품을 정리하던 박 여사의 손이 덜컥 멈췄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던 날 입었던 양복. 드라이클리닝도 지워내지 못한 희미한 핏자국이 아직도 섬유 속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었다. 박 여사는 만석 몰래 그 양복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러다 안주머니 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꼬깃꼬깃 접힌 그것은 다름 아닌 콘돔이었다. 영감, 이것 좀 보소. 이게 대체 뭡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석은 그 망측한 물건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아들은 늘 만석의 기대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엘리트였다. 그런 아들의 마지막 비밀이 이것이라니. 만석은 역정을 냈다. 망측하게 시리. 다 큰 놈이 연애질 좀 했나 보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는 아들의 청렴 결백했던 이미지가 더럽혀지는 것이 싫었다. 만석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내 핏줄을 이어받을 손주에 대한 간절함이 5년간 골마 있었기에 이 물건은 그 간절함에 대한 아들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부부는 아들의 묘소를 찾았다. 만석은 묘비 앞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며 고독하게 서 있었다. 그때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아이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아들의 비석을 작은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빠,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근데 할머니가 나 밥 안 줘서 배고파. 박 여사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섰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박 여사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해맑은 미소까지. 5년 전 사고로 세상에서 사라진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 똑같았다. 박 여사는 주저앉아 어휴 내 새끼. 정우야. 하고 통곡했다. 만석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은 만석이 평생 고집했던 핏줄의 증명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굳게 입을 닫았다. 5년 동안 만석의 인생은 질서정연했고 이제 와서 이 혼란스러운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누구냐 넌. 만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는 만석을 밀쳐냈다. 우리 아빠 묘지야. 할아버지는 저리 가요. 아이는 묘비를 끌어안고 만석에게서 자신을 그리고 아빠를 지키려 했다. 그 작은 몸짓이 만석의 가슴을 쳤다. 그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아이에게서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이 아이는 축복일까 아니면 비극의 시작일까? 만석은 밤잠을 설쳤다. 아들의 얼굴을 한 아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고독한 인생에 드리워진 유일한 희망일지 모르는 아이를 섣불리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인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당장 알아와. 저 아이와 그 애미라는 여자 샅샅이 뒤져. 특히 재산을 노리는 목적인지 아닌지 내 아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최 실장은 만석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였다. 겉으로는 충직했지만 만석 가문의 핏줄이 끊어지면 자신의 입지가 더 커질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만석의 명을 받고 아이의 엄마 최수정을 조사했다. 며칠 뒤 최 실장이 가져온 서류는 만석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최수정은 시장통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아이의 나이는 아들이 죽은 해와 정확히 일치했다. 만석은 대저택을 나와 직접 분식집을 찾아갔다. 그의 낡은 세단은 왁자지껄한 시장통 입구에서부터 낯선 이방인 같았다. 떡볶이 냄새와 눅눅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가게. 그곳에서 수정은 아이 한별이를 등에 업은 채 능숙하게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는 밝고 건강했다. 만석은 그 소박한 행복이 자신의 삭막한 인생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져 묘하게 비위가 상했다. 만석은 테이블에 앉아 일부러 큰 소리로 주문했다. 수정이 다가오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검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면 되겠나? 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를 앞세워 내 유산을 노리는 모양인데 내 아들은 너 같은 여자를 만날 위인이 못 돼.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콘돔이 증거야. 애를 안 만들 작정이었던 놈이라고. 내가 내 아들을 붙잡으려 몰래 낳은 아이가 아닌지 누가 알아? 수정은 끓고 있던 떡볶이 주걱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정우 씨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폐를 끼친 적 없어요. 한별이는 정우 씨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사랑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녀는 만석의 오만한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다. 사랑? 그깟 감정 노름으로 내 핏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유전자 검사해. 검사 비용은 내가 대지. 만약 불일치 나오면 그땐 사기죄로 콩밥 먹일 줄 알아. 그리고 2번 다시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석은 고함을 치고 돌아섰지만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수정의 눈빛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씁쓸하게 분식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고독한 인생에 핏줄이 아닌 사랑의 의미가 침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일주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최 실장은 만석의 집무실로 들어와 묘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99.9% 친자 불일치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만석은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저런 뻔뻔한 여자에게 속을 리가 없지. 만석은 이 결과를 박 여사에게 보여주며 호통을 쳤지만 박 여사는 결과를 믿지 못했다. 영감 내 눈으로 봤소. 저 아이는 정우를 쏙 빼닮았단 말이오. 내 육감은 틀리지 않아. 당신은 평생 돈만 믿었지 사람 마음은 믿지 못했소. 박 여사는 만석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만석은 과학적 증거와 아내의 절규 사이에서 다시 한번 길을 잃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같이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별이가 쓰러졌어요. 급성 백혈병이래요. 만석은 뇌리를 강타당한 듯 얼어붙었다. 그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냄새마저 차가운 대학병원 복도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핏기 없는 얼굴에 한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만석이 마지막으로 봤던 아들의 창백한 모습과 겹쳐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는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했지만 수정의 골수는 맞지 않았다. 수정은 만석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정우 씨 아들 맞아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발 회장님 몸속에 피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회장님 발을 하루라면 하를게요.
그녀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만석은 차마 그녀를 일으키지 못했다. 뻔뻔하군. 친자가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내 핏줄도 아닌 아이를 왜 내가 살려야 하지? 만석의 냉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때 박 여사가 도착해 만석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여보, 이제 와서 자존심이 중요하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해봐요. 만약 저 아이가 정우 아들이 아니더라도 저 아이는 정우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였을 거 아니요? 당신도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아이를 모른 척하지 마시오. 아내의 간절한 부탁과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 만석은 마침내 굳게 닫았던 마음을 열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는 비밀로 하고 최고 권위의 대학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유전자 검사와 골수 적합성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오. 혹시라도 조직이 일치한다면 내가 이식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만석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72시간은 만석에게 평생의 고통과 맞먹는 시간이었다. 만석은 무균실 앞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의 옆에는 지친 박 여사와 수정이 희미한 희망을 안고 있었다. 만석은 조용히 수정에게 물었다. 내 아들이 정말 자네를 사랑했나? 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네, 회장님. 정우 씨는 저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약속했어요. 한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 아이의 웃음이 저희의 전부였어요. 만석은 수정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다. 핏줄을 떠나 그녀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아이가 잠시 눈을 떴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지만 한별이는 만석을 향해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만석이 유리창에 귀를 가까이 댔자 아이는 힘겨운 입모양으로 라고 외쳤다. 그 소리 없는 외침이 만석의 심장을 찔렀다. 핏줄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중요치 않았다. 이 생명을 살려야 했다. 바로 그때 병원장이 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회장님과 아이의 조직 항원 일치도가 완벽합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친조송 관계에 준하는 일치입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만석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럼 친자가 맞다는 거요? 지난번 검사는 어떻게 된 거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가 재검사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검체 이송 경로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고의적으로 검체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 최 실장의 이름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재산 상속을 노린 최 실장의 농간이었던 것이다. 만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생명이 우선이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최 실장의 해임과 수사를 지시하고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다. 노구의 몸으로 전신 마취를 견뎌야 하는 수술. 수술대에 누운 만석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우야, 이제야 내가 내 아버지 노릇을 하는구나. 마치 가스가 그의 의식을 덮치는 순간 그는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은 듯 했다. 아버지, 이제야 제 마음을 아셨군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으며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별이는 만석의 골수를 받아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최 실장은 결국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만석은 수정과 한별이를 대저택으로 맞아들였다. 텅 비어있던 대저택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박 여사는 늦었지만 손자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만석은 이제 회장님 소리보다 한별이의 우렁찬 할아버지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 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어느 맑은 오후 만석은 서재에서 아들의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처음 발견했던 그 콘돔을 만지작거리며 회 안에 잠겼다. 그때 콘돔을 꺼낸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쪽지가 하나 더 나왔다. 꼬깃꼬깃 접힌 아들의 마지막 편지였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사실 5년 전에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핏줄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정을 만났고 수정의 뱃속에 있는 아이 한별이를 제 영혼으로 낳은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별이는 수정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 맹세했어요.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 이 콘돔을 제 불임을 숨기기 위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거짓말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제 자식으로 받아주세요. 이 아이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입니다. 만석의 손에서 편지가 뚝 떨어졌다. 결국 병원장의 말은 진실이었다. 조직 항원 일치도는 10,000분의 1의 확률로 맞았던 것이며 한별이는 생물학적으로 만석의 손자가 아니었다. 만석은 자신의 평생을 지배했던 핏줄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최 실장의 사기도 만석의 골수 기증도 모두 이 편지를 덮기 위한 우주의 장난 같았다. 만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놈의 자식한테 내가 폭삭 속았구나. 아주 제대로 속았어. 창밖 정원에서는 박 여사와 수정이 그리고 한별이가 공을 차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만석은 아들의 편지를 라이터 불에 태워 잿더리에 담았다.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아들의 비밀. 핏줄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살렸고 내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웃어주는 저 아이가 바로 내 손자인 것을.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나갔다. 한별아, 할비가 공 막아줄 테니 힘껏 차보거라.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늦봄의 햇살 같은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함께 보낸 시간과 희생,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68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만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다.